하늘이 열리고 검은 균열이 대지를 삼킬 것이다. 지도자의 자리는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중국에서 세기의 재난과 정권 붕괴를 미리 경고해 주목받은 예언가 리우밍천은 이미 이 변화를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가 남긴 경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질서가 동시에 무너지는 대격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말한 운명의 길을 따라가며 한국 국군의 실체를 파헤치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해 주세요. 리우밍천은 대지는 거대한 파도처럼 솟구쳐 도시를 삼킬 것이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의 기록 속에서 땅의 균열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사회와 권력의 균열을 뜻합니다. 지도자의 궁전이 무너지고 백성의 터전이 바다처럼 흔들릴 것이다. 최근 한반도 곳곳에서 이어지는 미세 지진과 집안 변동은 이 불길한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리우밍천은 또 하늘의 불빛이 대지를 가르며 새로운 질서를 부를 것이다라고 남겼습니다. 이 예언은 자연의 파괴가 곧 정치와 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한순간의 충격으로 수도의 기능이 멈추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땅속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곧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그는 이미 내다본 것입니다. 검은 틈이 대지를 가르고 도시의 심장을 삼킬 것이다. 그는 균열이 한순간에 퍼져 강과 바다의 경계를 바꿀 것이라 보았습니다. 하늘이 울부짖는 날 거대한 물기둥이 사람들의 길을 덮칠 것이다. 이 경고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생존의 법칙이 바뀌는 상황을 암시합니다. 최근 기후 이상과 예측 불가한 집중호우는 그의 예언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땅의 흔들림과 물의 반격이 이어지면 권력의 중심이 흔들리며 국가의 체계가 멈출 것이라 남겼습니다. 그는 또한 땅과 물이 한 몸처럼 움직이면 인간의 법은 힘을 잃는다라고 적어 인위적 대응이 불가능한 순간을 경고했습니다. 다가오는 재난은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서막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중국 남부의 한 고대 마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하늘과 땅의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을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황하와 티베트를 오가며 별자리와 지각의 움직임을 연구했고 기록마다 섬세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대지의 숨결은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라는 그의 말은 이후 수많은 지진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현실처럼 증명되었습니다. 리우밍천은 평생을 은둔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했고 미래의 거대한 균열과 지도자의 몰락을 세밀히 예견했습니다. 그의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비롭고도 정확한 예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평생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산과 강을 옮겨 다니며 별과 땅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가 남긴 두루마리에는 천문계산과 지진 주기뿐 아니라 권력의 흥망을 연결한 예언이 정교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의 기운이 뒤집히면 왕도 또한 흔들릴 것이다라는 구절은 정치와 자연을 하나의 운명으로 본 그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과 왕조 교체가 그의 예측과 놀라울 만큼 일치하며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천기의 석자라 불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한반도를 향한 2025년의 거대한 경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쪽의 바람이 동쪽의 하늘을 찢을 것이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거대한 균열은 중국 서부에서 시작돼 한반도로 이어지며 대륙 전체의 지형을 바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강의 흐름이 거꾸로 솟구치고 바다는 불처럼 달아오를 것이다. 이 예언은 단순한 기후 이상이 아니라 바다와 하천이 스스로 길을 바꿀 만큼 극단적인 대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최근 보고한 한반도와 중국 동부 해역의 해수면 급상승과 지각 상승 현상은 이러한 경고를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리우밍천은 또 하늘의 불씨가 땅속의 숨결을 깨울 때 모든 도시는 자신을 지킬 힘을 잃는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는 화산 폭발과 지하 가스 분출 같은 복합 재난을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암시합니다. 그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재해만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대지의 격렬한 반응이 정치와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결국 지도자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관측되는 소규모 지진과 예측 불가능한 폭우는 이 거대한 흐름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리우밍천이 남긴 경고는 단순히 미래의 공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의 조각들을 하나로 잇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한때 대륙을 덮을 거대한 공기의 반란을 예견했습니다. 검은 바람이 심장을 찢어 도시의 숨을 끊을 것이다. 그는 이 바람이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산과 강을 가르는 소용돌이가 전력과 통신을 멈추게 하고 사람들의 발길을 묶을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이 잠들면 불빛은 스스로 꺼지고 거리는 고요 속으로 잠긴다. 최근 이어진 광범위한 정전과 갑작스러운 통신장애는 그의 말과 겹치며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의 기록에는 또 다른 경고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들판과 바다로 몰리며 낡은 성벽이 무너지는 날 새로운 권력이 세워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의 폭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의 붕괴와 정치 중심의 해체가 동시에 일어나며 지도자가 고립되는 시대가 열린다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대기와 대지가 한 몸처럼 움직일 때 인간의 법과 계획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의 경고가 지금 우리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사람과 권력의 균열이 대지의 흔들림보다 더 큰 파괴를 부를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하늘의 질서가 기울면 사람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먼지가 된다. 그는 땅이 요동치기 전 이미 마음과 제도가 무너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도시의 중심을 지탱하던 법과 규칙이 효력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며 지도자의 결정은 종이처럼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왕의 길이 사라지면 백성의 길도 길을 잃는다. 이 말은 단순히 정권이 교체되는 사건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한동안 방향을 잃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최근 곳곳에서 번지는 정치 불신과 경제 불안은 이러한 예언과 맞물려 현실감을 더합니다. 리우밍천은 또한 시대의 끝은 도련한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불신이 먼저 쌓이면서 시작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대지가 흔들리는 소리보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균열이 훨씬 더 치명적이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작은 갈등과 균열이 모이면 거대한 지진보다 더 큰 변화를 부르는 날이 머지않았음을 그의 예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국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은 자연이 아닌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남겼습니다. 권좌를 지키려는 손길이 서로를 삼키면 나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는 힘을 쥔 자들이 끝없는 경쟁과 의심으로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보았습니다. 백성의 피로가 극에 달하면 지도자의 말은 메아리 없이 사라지고 제도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문이 닫혀도 마음이 열린 군중은 막을 수 없다. 이 구절은 억압이 깊어질수록 민심의 폭발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리우밍천은 권력의 내부 균열이 외부의 재난보다 먼저 나라를 흔들 것이며 그 후에야 대지가 응답하듯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어지는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신은 그의 예언이 단순한 비유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나라가 위기를 맞을 때 새로운 지도자는 칼이 아닌 마음을 얻는 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우밍천의 기록은 우리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선택해야 할 길을 경고하는 거대한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마지막 경고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하늘의 검은 틈이 열리면 대지는 스스로를 삼키며 불꽃처럼 일어선다.
그는 이 틈이 단순한 지각 현상이 아니며 한 나라의 심장을 멈추게 할 힘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땅의 울림이 시작되면 도시는 한순간에 정지하고 모든 길은 낯선 어둠으로 덮인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서 있는 궁전은 허공이 되고 이름 없는 자가 새로운 길을 연다. 이 구절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권력의 토대가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을 뜻합니다. 리우밍천은 권력의 상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의 마음도 공포와 분노로 폭발하며 예측 불가능한 혼란이 시작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경고는 단순히 위협적인 표현을 넘어 우리가 의지하던 체계가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검은 파도가 강을 거슬러 도시의 심장을 덮을 것이다. 그는 물과 불이 동시에 움직여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불길한 열이 도시의 숨을 막을 것이라고 남겼습니다. 이는 해일과 화산 폭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복합 재난을 떠올리게 하며 인간이 대응할 틈조차 없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최근 바다의 온도 상승과 지하 마그마의 비정상적 움직임은 이 불길한 예언과 겹치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또 백성의 숨결이 하나로 합쳐질 때 옛 성벽은 그림자처럼 사라진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공포가 절정에 이르면 사람들이 더 이상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은 단순한 시위나 반란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향한 폭발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예언 속 그림과 닮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후의 이상, 잇따른 지각 변화, 정치의 분열은 각각은 작은 파동처럼 보이지만 서로를 밀어올리며 거대한 파도가 될 준비를 끝낸 듯합니다. 리우밍천이 남긴 마지막 경고는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미루는 사이 세상은 이미 다음 장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신호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지만 그 불빛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리우밍천이 남긴 그림자는 이제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서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흙먼지처럼 흩어질 것이다. 백성의 눈물은 강물이 되어 도성을 잠길 것이다. 격암유록은 조선시대에 기록된 비밀스러운 예언서로 나라의 흥망성쇠와 민중의 운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책은 하늘과 땅이 동시에 뒤집히는 날 한국의 운명이 근본부터 바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그 숨겨진 메시지를 따라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펴보겠습니다. 격암유록은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날을 하늘이 기울고 땅이 솟구치는 날로 묘사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천재지변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치와 사회의 근본이 함께 뒤집히는 거대한 변화를 암시합니다. 옛 도성의 기둥은 스스로 무너지고 새로운 하늘이 세워진다. 이 구절은 수도의 중심이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과 질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역사 속에서 왕조가 바뀌던 시기는 대개 자연재해와 민심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는 기후 이상과 정치 불신은 이 예언과 겹치며 긴장감을 더합니다. 격암유록은 또 새로운 세력이 떠오르는 시기를 하늘이 부르는 새 나라의 문이 열리는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가치와 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2025년을 향해 다가가는 지금, 이 고대의 경고는 단순한 옛 기록이 아닌 현실의 청사진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백성의 삶이 극도로 흔들릴 것이라 전합니다. 사람의 터전이 사막의 모래처럼 흩날린다. 이 구절은 생계와 일자리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왕조가 무너질 때마다 굶주림과 대규모 이주가 뒤따랐습니다. 오늘날 치솟는 생활비와 불안정한 일자리는 이 예언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격암유록은 또한 떠나는 발자국이 산을 메우고 강을 건넌다라고 적어 인구 이동이 전례 없이 거셀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기 위한 거대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시대의 예언가 남사고가 남긴 비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천문과 지리, 인간의 운명을 함께 읽어내며 나라의 흥망과 왕조 교체를 정확히 마친 인물로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하늘의 별과 땅의 움직임을 기록했고 그것을 통해 미래의 큰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하늘의 길을 아는 자가 땅의 미래를 연다는 구절은 그의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남사고가 남긴 방대한 예언은 정치와 자연의 변화를 한눈에 꿰뚫으며 오늘날에도 놀라운 통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단순히 남사고 한 사람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과 후대 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비밀리에 보관하며 시대마다 추가 기록과 해석을 이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늘의 이치와 인간사의 변화를 연결한 다양한 비유와 상징이 더해졌습니다. 별의 흐름이 바뀌면 땅의 운명도 새로 열린다는 구절은 그 집대성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여러 세대를 거친 격암유록은 한 권의 책이면서도 시대마다 새롭게 깨어나는 살아있는 예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역사의 전환점마다 현실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조선 후기의 정치 격변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이 책을 꺼내어 해석했습니다. 하늘이 불을 던지면 강산이 새 이름을 얻는다는 구절은 전쟁과 새 왕조의 등장을 예고한 것으로 읽혔습니다.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와 분쟁은 이 고대의 경고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과거를 비추던 예언이 이제 미래의 문을 두드리며 우리에게 새로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권력의 몰락이 자연의 재난보다 먼저 시작된다고 전합니다. 왕의 길이 닫히면 백성의 길이 강처럼 불어난다. 이 구절은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지고 민심이 폭발하는 시점을 상징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쌓이다가 마침내 제도와 법이 힘을 잃는 순간이 다가오면 백성은 스스로 움직이며 거대한 흐름을 이룹니다. 이때 억눌린 분노는 단순한 시위나 저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말기 동학농민운동이나 유럽의 대혁명 같은 사건들이 이런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가치관의 균열과 권력에 대한 불신은 이 경고와 겹치며 섬뜩한 현실감을 줍니다. 하늘이 새 문을 열면 옛 도성의 이름은 흩날린다. 격암유록은 이 시기를 새로운 나라의 서막으로 묘사했습니다. 왕조의 교체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체계가 한꺼번에 뒤바뀌는 거대한 교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시작은 서서히 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나 사회적 폭발처럼 단숨에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나 세력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한국과 세계가 동시에 겪는 경기 침체, 식량 위기, 기후이상은 바로 이 새 문을 여는 전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이때 백성의 마음이 한 덩어리로 모여 강산을 새로 쓴다라고 적어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연대와 희망이 태어남을 암시했습니다. 대지의 피가 솟구치면 바다는 스스로 길을 바꾼다. 이 구절은 지진과 해일, 화산 폭발이 한순간에 이어져 강과 바다의 흐름이 달라지고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지도와 계획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을 그렸습니다. 이 자연의 대변동은 단순히 물리적 재앙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자체를 바꾸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 해역과 대륙 지각에서 관측되는 이상 신호는 과학적으로도 예측이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격암유록이 남긴 이 경고는 단순히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비와 선택을 해야 하는지 강하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이 닫히고 땅이 솟구칠 때 인간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권력의 몰락과 민심의 결집, 그리고 자연의 격변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그날. 이 오래된 예언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현실일 수 있음을 조용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은 격암유록은 권력과 자연의 균열이 끝을 향해 치달을 때 또 다른 징후가 나타난다고 적었습니다. 빛을 잃은 별이 낮을 삼키면 세상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본다. 이 구절은 태양과 달, 별이 얽히며 나타나는 하늘의 이상 현상을 뜻하며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지는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징후는 단순히 별자리의 변화가 아니며 인간이 만든 시간의 질서를 뒤흔들고 새로운 계절과 달력을 열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최근 잦아진 폭염과 극단적 한파, 계절을 거꾸로 뒤집는 기후의 혼란은 이러한 예언을 더욱 선명히 떠올리게 합니다. 옛 강산이 잠들면 사람의 길이 바다 위에 그려진다. 격암유록은 이 말을 통해 땅 위의 도시가 기능을 잃고 사람들의 이동로가 물길을 따라 바뀌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강이 마르고 바다가 도시로 들어오면 국경은 의미를 잃고 새로운 교역과 인구 이동이 일어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해수면 상승과 강의 범람이 잦아지는 현실은 이 경고를 피할 수 없는 가까운 일로 느끼게 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인간의 경제와 교통 체계는 무너지고 바다와 강이 새로운 도시의 길을 결정짓는다는 예언은 세계가 직면한 해양 재난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같은 집도 낯선 땅이 된다. 격암유록은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가족과 이웃, 도시 공동체가 붕괴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벽이 세워지고 그 벽이 결국 국가와 도시의 경계를 새로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과 세대 갈등,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은 이 문장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삶의 공간이 분열될수록 공동체는 힘을 잃고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피로 물든 길 위에서 새로운 이름이 태어난다. 이 구절은 끝없는 혼란과 희생 끝에 완전히 다른 시대가 찾아온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격암유록은 사람과 자연의 대격돌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고 전합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땅과 바다의 경계가 다시 그려질 때 새로운 지도와 가치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은 수십 년이 걸리지 않고 단숨에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그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지만 어느 순간 거대한 침묵이 찾아와 모든 계획과 약속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격암유록이 남긴 오래된 문장은 현재의 세계와 겹치며 우리가 서 있는 시간이 단순한 현재가 아님을 조용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인간이 쌓아올린 부와 질서가 자연의 한순간의 반격 앞에서 얼마나 더 섭쓸 수 있는지를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은과 금이 흙처럼 쏟아져도 아무도 줍지 않는다. 이 구절은 화폐와 재산이 가치 없는 먼지가 되는 시기를 암시합니다. 금융과 부동산의 갑작스러운 붕괴,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혼돈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 전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공포가 은행과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안전자산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는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식량 에너지 위기는 이 오래된 경고를 더욱 생생히 느끼게 합니다. 곡식의 창고는 열려 있으나 사람의 손이 닿지 못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기근을 넘어 공급망의 붕괴와 사회적 마비를 말합니다. 곡식이 있어도 운반할 수 없고 물류가 막히면 굶주림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상이변과 전염병, 예기치 못한 갈등이 겹쳐지면 대도시는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최근 세계 각지에서 나타나는 식량 공급 차질과 대규모 물가 상승은 이 구절과 기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새벽의 불길이 도성을 가르고 낮의 그림자를 삼킨다. 이 표현은 도시 내부에서 일어나는 돌발적 폭발과 대규모 화재를 연상케 합니다. 전력망 붕괴,
가스 폭발, 대규모 화재 등 복합 재난이 한순간에 일어나 도시의 심장을 마비시키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길 위로 내몰리는 모습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의 경고로 다가옵니다. 격암유록은 이러한 재난을 단순히 불의 사고로 보지 않고 낡은 질서가 사라지는 순간의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옛 성벽은 스스로 무너지고 백성의 발자국이 강산을 새로 그린다. 이 말은 국가의 중심지와 권력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오래 지켜온 도성과 수도를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대이동을 시작하고 그 거대한 움직임이 새로운 국토와 권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이동과 재편은 이미 지구 곳곳에서 시작된 기후난민과 대도시 탈출 현상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또한 인간의 마음이 서로 등을 돌리는 시기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마음이 다르면 이웃은 낯선 이가 된다.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가 동시에 갈라지며 작은 불신이 거대한 파동으로 번져가는 장면을 경고한 것입니다. 정치적 대립과 세대 간 단절,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일상 속의 신뢰가 사라지고 그 빈틈이 커질 때 더 큰 재난이 한꺼번에 밀려온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암유록은 인간이 끝까지 간직해야 할 단서를 남겼습니다. 하늘은 무너져도 씨앗은 땅속에서 깨어난다.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도 새 질서를 일으킬 씨앗이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극심한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새로운 연대와 가치가 자라날 것이며 그것이 다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희망의 기록입니다. 이렇듯 격암유록이 전한 경고와 징후는 단순한 과거의 신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경제, 도시,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과 얽히며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거대한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 오래된 기록은 최소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오래된 기록 속에서 인간 사회가 맞이할 거대한 이동과 새로운 도시의 부상을 경고했습니다. 하늘이 길을 막으면 사람은 바다 위에 길을 낸다. 이 구절은 육지의 교통과 국경이 의미를 잃고 해양과 강줄기를 따라 새로운 이주와 교역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도시의 경제와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바다와 강이 새로운 수도와 상권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다는 뜻입니다. 최근 가속화되는 해수면 상승과 강범람, 기후난민의 급증은 이 경고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눈앞의 현실처럼 보이게 합니다. 큰 산이 잠들고 작은 섬이 깨어난다. 격암유록은 낡은 도시가 기능을 잃을 때 오히려 변방과 작은 지역이 새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 전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 발전을 넘어서 정치와 문화의 새로운 수도가 뜻밖의 땅에서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사람과 자본이 대도시를 떠나 더 안전하고 자급 가능한 공간을 찾는 흐름은 이미 시작된 징조처럼 보입니다. 경제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던 시대가 저물고 작은 지역과 섬이 새 역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격암유록의 통찰은 섬뜩할 만큼 구체적입니다. 하늘의 불씨가 대지의 숨결을 흔들 때 사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이 구절은 대규모 지진과 화산 폭발, 땅속에서 솟구치는 열이 한순간에 주거와 산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주택과 도시가 기술적으로 아무리 견고해도 대지의 반격 앞에서는 모래성과 다르지 않다는 냉혹한 경고입니다. 최근 동아시아와 환태평양 지대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지각 이상과 화산 분출은 이 예언을 더욱 현실감 있게 합니다. 격암유록은 자연의 변동이 곧 인간의 정치와 경제를 흔드는 가장 직접적이고 빠른 방식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은 사회 내부의 심리적 붕괴를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나 서로의 뜻을 모른다. 공동체의 언어가 하나이지만 마음이 갈라져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경고한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분열하고 한 사회 안에서 정보와 가치가 갈라질 때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진영 대립과 불신은 이 오래된 문장을 놀랍도록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견 차이를 넘는 혐오와 배제는 결국 경제와 정치의 마비로 이어져 다음 단계의 큰 격변을 촉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격압유록은 모든 혼돈 속에서도 새로운 세력이 등장할 자리를 암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품은 이름 없는 자가 나타난다. 이는 과거 왕조 교체기마다 보이지 않던 지도자가 등장해 역사를 뒤집었던 사건과 겹쳐 해석됩니다. 이 새로운 주체는 전통적인 혈통이나 권력의 계승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신뢰와 희망을 모으는 힘으로 부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제와 제도가 동시에 흔들릴 때 사람들은 안정된 질서보다 진심으로 공감하는 목소리를 따르게 되고 그 목소리가 미래의 길을 결정짓게 됩니다. 격압유록이 남긴 이 일련의 예언은 인간의 이주와 도시의 재편, 자연의 대격변,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을 하나의 흐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먼 옛날의 비유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과 겹치며 우리가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 이유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도성의 문이 닫히면 사람의 발걸음은 별이 뜨는 길을 따른다. 격압유록은 국가의 중심이 멈추는 날, 인구가 대규모로 움직이며 새로운 길을 그린다고 전했습니다. 행정과 금융이 멈추고 도시는 기능을 잃으면 사람들은 별자리처럼 흩어져 생존이 가능한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후난민과 전쟁난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은 이 오래된 경고와 겹칩니다. 산이 울고 강이 뒤집히면 마을의 울타리는 제 스스로 허물어진다. 거대한 지진과 홍수, 산사태와 해일이 동시에 일어나면 집과 마을은 더 이상 안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땅의 경계가 사라지고 도시와 시골의 구분이 무너지는 순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지도와 계획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사람들은 낯선 땅으로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밖에 없고 익숙한 고향은 기억 속에만 남게 됩니다. 낡은 이름은 사라지고 바람이 부는 곳에서 새 깃발이 선다. 기존의 권력이 붕괴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지역과 인물이 새로운 세력을 일으킵니다. 전통적 혈통이나 제도와는 무관한 세력이 민심을 모으며 새로운 시대의 중심이 되며 질서는 전혀 다른 형태로 다시 세워집니다. 역사 속에서 왕조가 무너진 뒤 변방에서 시작된 신흥 세력이 중심이 된 사례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미래에도 이런 변동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같은 집의 불빛이 서로를 비추지 않는다. 격압유록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 남겼습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도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불신과 적대가 퍼지면서 일상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작은 갈등과 오해가 커져 가정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결국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불신은 가속화되고 사회 전체가 불안정한 균열 위에 서게 됩니다. 하늘의 불꽃이 밤낮을 가르며 세상을 재단한다. 하늘에서 시작된 이변은 기술 문명에 의존하는 현대 사회를 한순간에 마비시킵니다. 유성우와 태양 폭발, 자기 폭풍이 전력과 통신망을 끊어버리면 금융과 의료, 교통 모든 체계가 멈추고 국가의 경계조차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이 경고하는 대규모 태양 폭풍의 위협은 이 예언과 겹치며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전기와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은 바다와 붉은 산 사이에서 사람의 길은 둘로 갈린다. 이 문장은 물리적 재난과 사회적 혼란이 동시에 닥칠 때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파괴를 좇는 길은 더 깊은 혼돈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살리려는 길만이 재건의 시작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 시기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인간이 어떤 가치와 도덕을 선택할 것인가가 운명을 가르는 관문이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늘이 닫히면 땅속의 씨앗이 깨어난다. 격압유록은 모든 파괴가 지나간 뒤에도
새로운 생명의 힘이 반드시 깨어난다고 전했습니다. 끝없는 재난과 갈등이 모든 것을 삼켜도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은 연대와 희망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땅 속에서도 미래의 씨앗이 싹틀 것이라는 이 문장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마지막 메시지로 남습니다. 하늘의 문이 갈라지면 검은 불빛이 낮을 삼킨다. 거대한 대기 파동이 태양을 가리고 빛과 어둠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별을 보고 바다의 색이 바뀌는 것을 목격합니다. 강물은 불길한 붉은 빛을 띠고 도시의 하늘은 잿빛으로 변합니다. 기후와 계절의 구분이 사라지며 농경과 산업이 동시에 멈춥니다. 곡식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바다의 물결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바람은 불길한 재를 싣고 흩어집니다. 땅의 숨이 깨어나면 돌이 불을 토한다. 지각 깊은 곳에서 솟구친 열이 산맥을 흔들고 잠든 화산이 깨어납니다. 수도 가까운 깊은 지하에서 들려오는 낮은 울림이 한순간 거대한 폭발로 이어집니다. 땅에 갈라진 틈에서는 불과 함께 독한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덮습니다. 지하철과 터널이 끊기고 도심의 도로는 바다처럼 출렁입니다. 강철로 세운 건물은 중심을 잃고 유리의 벽은 비명처럼 부서집니다. 사람들은 피난길을 찾아 헤매지만 길은 갈라진 대지 속으로 삼켜집니다. 바다의 뼈가 깨어나면 물이 벽을 세운다. 심해의 단층이 움직이며 바다 밑에서 거대한 균열이 열립니다. 한순간 치솟은 물기둥이 해안을 덮고 항구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는 검은 파도가 도심을 잠식하고 강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교량과 항만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땅 위의 길은 모두 물길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세워온 해안의 방벽과 수문은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다는 새로운 강줄기를 만들며 육지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익숙한 지도가 서서히 지워집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멀어지면 별이 길을 열 것이다. 전력과 통신이 동시에 사라진 세계에서 밤하늘의 별빛만이 유일한 길이 됩니다. 사람들은 별자리를 따라 동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터전을 찾습니다. 낡은 도성은 빈 껍데기만 남고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은 불빛이 새로운 도시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과 이웃은 흩어졌다 다시 모이며 새로운 질서를 스스로 세웁니다. 검은 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은 이들이 곧 길이 되고 집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거대한 변동 속에서 사람들은 잿빛 폐허 위에 다시 불을 밝히며 앞으로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낯선 궤도를 따라 흐르면 세상의 시간도 함께 바뀐다. 밤하늘이 낯설게 변하고 달과 별의 길이 달라집니다. 계절을 가르는 경계가 무너지고 인간이 세운 달력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바다의 조수는 새로운 주기를 따르며 강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이 예측을 벗어납니다. 농사와 어업은 시간의 기준을 잃고 산업은 원료와 에너지를 제때 공급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의 시간을 잃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불지 않는 바람이 도시의 심장을 얼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냉기가 대륙 깊숙이 스며들며 기온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대규모 정전과 급격한 한파가 겹치면서 수도와 대도시는 한순간에 얼어붙습니다. 도로와 철로가 모두 얼음 덩어리로 굳고 항만의 선박은 떠오르지도 못한 채 부두에 갇힙니다. 전력망이 마비되자 난방과 통신이 동시에 멈추고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에 생존을 걸게 됩니다. 집과 건물은 냉기를 막지 못하고 도시는 얼음 속에서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갑니다. 검은 연기가 해를 가리면 낮과 밤이 같아진다. 땅 속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연기가 대륙을 뒤덮습니다. 화산재와 먼지가 하늘을 막아 낮에도 등불 없이는 한치 앞을 보기 어렵습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지 못해 말라가고 동물은 서식지를 잃습니다. 도시의 물길과 지하수는 독한 재로 오염되고
식수와 식량을 구하는 일은 가장 절박한 과제가 됩니다. 사람들은 먼지와 재를 피해 이동하지만 하늘과 땅이 동시에 막혀 길을 찾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강철의 길이 끊어지면 사람의 발자국이 다시 길이 된다. 고속도로와 철도, 항공로가 모두 멈추고 오직 사람의 걸음과 작은 배가 생존의 수단이 됩니다. 물류와 교역이 끊기면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정지하고 화폐는 물물교환으로 대체됩니다. 이동하는 집단은 스스로 보호와 식량을 마련해야 하며 이동 경로가 곧 시장과 마을이 됩니다. 과거의 국경과 행정구역은 무의미해지고 작은 무리들이 새로운 질서의 씨앗이 됩니다. 사람들의 행렬은 별빛과 기억 속의 옛길을 따라 강과 산을 건너며 끝없는 재편을 이어갑니다. 무너진 땅 위에서 새 불빛이 태어난다. 재와 먼지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폐허가 된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다시 불을 밝힙니다. 남겨진 자재와 도구를 모아 작은 거처를 만들고 공동으로 식량과 물을 관리합니다. 아이들은 불빛 곁에서 새 언어와 새 규칙을 배우며 과거와 다른 세상을 준비합니다. 거대한 궁전과 탑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손으로 세운 작은 불빛이 새로운 사회의 심장이 됩니다. 무너진 세계의 중심에서 태어난 이 작은 빛은 서로의 신뢰를 기초로 퍼져나가며 파괴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삶을 일으킵니다. 하늘이 다시 불을 토하면 바다는 스스로 타오른다. 깊은 심해에서 솟구친 열이 바닷속 화산을 일깨우고 물은 불처럼 끓기 시작합니다. 새벽의 해안은 거대한 수증기와 황금빛 불꽃으로 덮이고 해류의 흐름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치솟으면서 수많은 해양 생물이 사라지고 식량 사슬이 한순간에 끊깁니다. 연안의 항구와 발전소는 극심한 열과 독성 가스로 파괴되고 사람들은 불타는 바다를 피해 내륙으로 대피합니다. 별의 길이 무너지고 검은 비가 대지를 잠식한다. 하늘을 가득 메운 미세한 입자들이 태양빛을 차단하고 수많은 별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빛을 잃은 대지는 낮에도 어둡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검은 비는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킵니다. 식수와 곡식은 독을 머금고 병과 굶주림이 동시에 퍼집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물을 찾아 끝없는 이동을 반복하며 오염을 피하기 위해 땅속과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기존의 도시는 생존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야 할 위험지대로 바뀝니다. 바람이 스스로 칼날이 되어 하늘을 가른다. 거대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낸 초강력 회오리가 대륙을 가로지릅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건물과 산림이 동시에 쓸려나가며 땅 위의 지형이 새롭게 그려집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량과 송전탑은 한순간에 공중으로 사라지고 무거운 철과 돌도 바람의 칼날 앞에 무력합니다. 이 돌발적 경륜은 단 몇 시간 만에 지역의 지도를 바꾸며 새로운 강줄기와 호수를 만듭니다. 사람의 이름이 흩어지면 땅의 이름도 지워진다. 끝없는 재난 속에서 마을과 도시의 옛 이름은 사라지고 지도와 역사책에 있던 지명은 기억 속으로만 남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과 자연의 변동이 겹치면서 국경과 도행정구역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떠나온 곳의 이름조차 잊은 채 새로운 하늘과 강을 따라 작은 공동체를 세우며 살아갑니다. 언어와 풍습은 섞이고 새로운 호칭이 자연스레 생겨나며 과거의 지도가 말하던 질서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검은 침묵 속에서 빛을 품은 씨앗이 깨어난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땅속에 남은 생명의 힘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풀 한 포기가 폐허의 틈을 비집고 올라오고 깨끗한 물줄기가 다시 솟아납니다. 사람들은 이 작은 변화 속에서 희망을 찾고 서로에게 남은 지식과 기술을 나누며 새로운 마을을 세웁니다. 더 이상 화려한 성벽이나 높이 솟은 탑이 필요하지 않은 세상에서 생존과 연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늘이 세 번째 그림자를 들이우면 사람의 약속이 사라진다. 끝없는 격변 속에서 마지막 거대한 파도가 다가옵니다.
국경과 정부, 시장과 학교가 남긴 모든 규칙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집니다. 이름과 신분, 계약과 소유를 증명하던 문서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남아있는 공동체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서로를 다시 묶지만 그 결속은 과거의 제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띱니다. 새로운 세상은 혈통이나 직위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와 협력으로만 유지됩니다. 불타지 않은 씨앗이 땅을 깨우면 새로운 숨이 일어난다. 한동안 숨을 죽였던 대지가 서서히 푸른 기운을 되찾습니다. 폐허가 된 골목과 잿더미 속에서도 작은 싹이 돋아나며 자연은 스스로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기 시작하고 오랜 세월 묵혀온 지혜와 기술을 불러내어 새로운 집과 마을을 세웁니다. 곡식을 심고 물을 모으는 일에서부터 시작된 재건은 점차 의복과 주거, 문화로 이어지며 새로운 사회를 형성합니다. 하늘이 3번의 그림자를 걷어들이듯 긴 어둠은 서서히 물러나고 인류는 또 다른 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름 없는 자의 목소리가 새 질서를 부른다. 과거의 왕과 대통령을 대신해 사람들의 믿음을 얻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중심에 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큰 연설보다 실질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채우며 새로운 규칙을 만듭니다. 새로운 사회는 거창한 헌법이나 긴 문서가 아니라 모두가 합의한 간단한 원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의 지도와 리더십이 세워지며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모든 질서가 붕괴된 자리에 피어난 이 새로운 통치는 억압이 아닌 공감으로 유지됩니다. 옛 하늘의 별이 사라지면 새로운 길은 마음에서 열린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지도나 별자리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과 공동의 기억을 통해 길을 찾습니다. 별빛 대신 마음의 불빛이 사람들을 이끌며 과거를 잃은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창조의 땅이 됩니다. 무너진 도시와 숲을 오가며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갑니다. 그들의 여정은 더 이상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잃어버린 문명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세우는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언어와 노래, 예술과 신앙이 새롭게 태어나며 인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합니다. 선택의 문이 닫히면 모든 길은 스스로의 대답이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의 지시나 운명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공동체가 스스로 답을 내리며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때 탄생한 결정은 과거의 어떤 정치 제도보다도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모두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긴 격변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인류는 두려움 대신 스스로 만든 법과 질서를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이미 스스로가 결정한 미래이자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무너진 별의 제위에서 새 빛이 솟는다. 끝없는 격변과 긴 암흑의 시간이 지난 뒤 하늘과 땅은 서서히 새로운 리듬을 찾습니다. 검은 구름이 걷히고 낯선 별자리가 나타나며 오래된 하늘의 길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립니다. 계절은 천천히 제 모습을 되찾고 메마른 강바닥에서 맑은 물이 솟구칩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잊었던 자연의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새들이 돌아오고 숲의 씨앗이 하나둘 싹을 틔우며 대지는 스스로의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늘이 새 숨을 불어넣자 인간의 피로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도시와 마을을 떠돌던 이들은 정착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하고 불과 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다시 모읍니다. 잔해 속에서 철과 나무를 모아 집을 짓고 오염을 피해 남은 맑은 물줄기를 따라 새로운 농경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보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노래와 웃음이 마을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하늘이 3번의 경고를 보내면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길을 고른다.
긴 재난과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려 했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부르는지, 그리고 인간이 서로를 잃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과거의 기술과 자원을 다시 모으되 그것을 억압이나 착취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작은 공동체마다 서로의 기억과 실패를 기록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약속을 세웁니다. 사람의 길은 마음이 정한다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교훈이 남습니다. 힘과 재산, 국경은 의미를 잃었고 사람의 마음과 신뢰만이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방식을 택하고 다른 곳에서는 기술을 최소화해 공동의 자유를 지켜냅니다. 각기 다른 길이지만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로를 지키는 협력이 그 길들을 하나의 미래로 엮어줍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면 사람의 시간도 새로 쓰인다. 재난 이후의 첫 10년은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심는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농경법과 에너지를 실험하며 전기와 기계를 다시 활용하되 자연의 속도와 균형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도시의 개념은 과거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넓은 중앙광장보다 작고 자급 가능한 마을이 기본이 되고 국경 대신 지역 간 신뢰와 교류가 삶을 지탱합니다. 거대한 수도나 초고층 빌딩 대신 숲과 강을 살린 생태 마을이 늘어나며 기술은 인간의 생존과 공존을 돕는 조용한 역할로 자리합니다. 하늘의 빛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기후와 자연의 변화를 직접 읽으며 일하고 쉬며 하늘과 땅의 주기에 맞추어 생활을 조직합니다. 과거의 공장식 생산과 무한 경쟁은 잦아들고 삶의 속도는 자연의 리듬과 닮아갑니다. 예술과 교육은 생존의 도구이자 새로운 가치의 전달자가 되고 아이들은 재난과 회복의 역사를 직접 배우며 자랍니다. 길이 둘로 갈라질 때 하늘은 침묵한다. 미래의 선택은 이제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잊고 다시 오만을 좇으면 같은 재난이 반복될 것이고 새로운 길을 지키면 인류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더 이상 신호를 주지 않을 것이며 남은 선택은 모두 인간의 몫이 됩니다. 각 공동체는 스스로의 방식으로 자연과 공존하거나 다시 지배와 파괴를 반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질문은 재난과 회복, 선택과 책임의 모든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이 마음과 기업뿐임을 일깨웁니다. 이 물음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새 시대를 여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이 모두 열리고 새로운 해가 솟는다. 오랜 밤을 지나 마침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빛을 맞이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재난으로 뒤덮였던 강과 산은 다시 생명의 색을 되찾고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흔적은 흙과 바람 속에 스며들어 기억으로만 남고 새로운 세대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서 자라고 있다. 하늘의 경고와 땅의 변화를 모두 지나온 뒤 남은 것은 오직 인간이 어떤 마음으로 다음 세상을 세울 것인가의 문제뿐입니다. 이제 선택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을 미래,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하늘과 땅의 시작이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새하늘의 불빛이 대지를 감싸면 잿더미 위에 길이 열린다. 밤하늘의 별빛은 더욱 선명해지고 사람들은 그 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다시 알아봅니다. 폐허가 된 도성은 이제 거대한 묘비처럼 서 있지만 그 곁에서 새로운 길이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길가의 돌을 치우고 손수 다리를 놓으며 다시 연결을 시작합니다. 옛날의 국도와 철도는 사라졌지만 발자국과 나무 기둥으로 이어진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손이 흙을 만지면 땅은 다시 노래한다.
버려진 논과 밭이 다시 갈라지고 씨앗이 흩뿌려집니다. 곡식은 더디지만 확실히 싹을 틔우고 작은 농경지는 공동체의 심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흙을 다루며 서로에게 배운다. 한쪽은 물을 모으고 다른 쪽은 불을 관리하며 땅의 리듬에 따라 삶이 재편됩니다. 아이들은 흙 위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어른들은 오랜 기억을 풀어내며 새로운 농사를 설계합니다. 하늘에서 온 빛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어느 날 강 위에 신비한 빛이 드리워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표식으로 여깁니다. 그 빛은 흩어진 무리를 모이게 하는 신호가 되고 강을 따라 새로운 집단이 탄생합니다. 강변의 모래사장에 불빛이 줄지어 켜지고 그곳은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합니다. 배가 오가며 물자를 나르고 사람들은 강을 길삼아 다시 교류를 시작합니다. 강가의 불빛은 하늘과 맞닿아 옛 도성을 대신할 새로운 도시의 심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붉은 산이 무너져 검은 호수가 생긴다. 어느 날 거대한 산맥이 무너져 내리며 깊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그 호수는 불길하고 신비한 기운을 머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명의 요람이 됩니다. 뜨거운 물결 속에서 희귀한 풀과 약초가 피어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치유의 힘을 찾습니다. 호수 주변은 두려움과 경외가 공존하는 성지가 되고 많은 이들이 발길을 멈추며 하늘의 뜻을 묻습니다. 검은 호수에 비친 얼굴이 미래의 그림자가 된다는 속삭임이 전해지고 사람들은 거울처럼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주시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리면 새 노래가 태어난다. 마을마다 노래와 기도가 다시 울려 퍼지고 언어가 섞여 새로운 가락을 만듭니다. 옛 언어가 사라지지 않고 서로 다른 말들이 합쳐져 새로운 노래와 문장을 만듭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살아남은 이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결속하는 의식이 됩니다. 사람들은 해가 지면 불빛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그 속에서 미래의 전설과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새 노래를 아는 자가 새 길을 연다는 믿음은 세대를 잇는 약속이 됩니다. 옛 철과 돌이 흙 속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기계가 태어난다. 사람들은 폐허에서 남은 철과 기계를 모아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자동차의 껍데기와 무너진 송전탑의 조각이 새로운 도구로 바뀝니다. 거대한 공장은 사라졌지만 작은 제작소가 마을마다 생겨납니다. 그곳에서 도구와 무기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장치들이 만들어집니다. 작은 불빛에서 큰 불길이 피어난다는 예언처럼 작은 제작소의 불씨는 새로운 산업의 불길이 됩니다. 바람이 잠들고 물결이 고요해지면 검은 씨앗이 깨어난다. 대지가 잠시 안정을 되찾은 순간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검은 씨앗을 마주합니다. 그 씨앗은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것이지만 지금 세상에 나타나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이 남긴 마지막 단서라 믿으며 그 씨앗을 심는 자마다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누가 그 씨앗을 먼저 심느냐에 따라 마을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씨앗은 희망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혼돈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불꽃을 던지면 인간의 길은 갈라진다. 어느 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최종 신호라 여기게 됩니다. 그 불꽃이 떨어진 땅에서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그 중심에 낯선 빛이 맴돕니다. 사람들은 두 무리로 갈라집니다. 한 무리는 그것을 피하고 멀리 도망치지만 다른 무리는 그 빛을 새로운 구원의 징표라 믿고 모여듭니다. 그 빛은 오래된 예언과 겹쳐 해석되며 인류의 마지막 선택을 강요합니다. 마지막 그림자가 걷히면 모든 길은 하나로 모인다. 수많은 갈등과 선택 끝에 살아남은 이들은 결국 서로를 찾아 다시 모입니다. 오랜 분열과 대립을 뒤로하고 작은 불빛들이 하나의 큰 불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 길은 더 이상 과거의 왕도도 수도도 아니며 완전히 다른 이름과 의미를 가진 새로운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다시 별을 보고 다시 노래하며 다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끝이 곧 시작이 된다는 마지막 구절이 사람들의 입에서 전해지고 하늘과 땅은 드디어 안식을 찾습니다. 검은 하늘의 마지막 불씨가 꺼지면 새벽의 숨이 온 땅을 덮는다. 끝없이 이어지던 어둠의 장막이 드디어 풀리며 하늘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듭니다. 긴 재난과 분열 속에서 흩어졌던 무리들은 서로의 이름을 다시 부르며 발걸음을 모읍니다. 바람은 이제 칼날이 아닌 노래가 되고 강은 분노 대신 맑은 물소리를 내며 흘러갑니다. 땅 위의 모든 상처가 서서히 메워지고 남겨진 돌조차 새 생명을 품은 씨앗을 숨기고 있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사람의 손이 다시 별을 그린다. 사람들은 잿빛 지붕 위에 남은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집을 세우고 폐허 속 금속과 나무를 깎아 새로운 악기를 만듭니다. 밤이 오면 모닥불 주위에서 별의 자취를 따라 새로운 별자리를 그리며 앞으로 걸어갈 길을 서로에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법전이나 칙령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맺은 불빛 같은 서약으로 남습니다. 끝의 뒤편에서만 새로운 문이 열린다. 이제 더 이상 하늘의 경고도 땅의 분노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사람들의 손으로 직접 써 내려갈 다음 시대의 서막뿐입니다. 폐허 위에서 다시 태어난 씨앗은 첫 빛을 머금고 자라며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두려움 대신 희망의 노래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숨을 나누는 순간 오래된 예언은 조용히 완성됩니다.